안녕하십니까, 강화농장입니다. 이제 5월 들어서 중부지방은 본격적으로 이제 고구마 심기들을 아마 준비하고 계시고, 또 이제 고구마를 순을 이제 어떻게 사지라고 고민들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저희 강화농장도 그에 맞춰서 여러분들하고 오늘 정보를 함께 공유합니다. 구독, 알림, 좋아요를 통해서 더욱더 유익한 정보가 함께 되길 바라면서, 강화농장은 고구마 심기 전, 두둑을 만들기 전에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보시면, 지금 여기에 먼저 한번 보실까요? 지금 이제 트랙터도 갖다 놓고 이제 밭에다가 작년에 이제 집 쓸어놓은 거 이제 다 많이 노타리를 쳤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집들이 많이 이제 보이는데, 문제는 이제 가뭄입니다. 강화는 지난번 남부지방에는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근데 강화는 정말 조금 뿌리다 말았어요. 정말 조금 와가지고, 제가 여기 이제 고구마 뒤 한번 보시면, 여기 고라니망 산 밑에 있는 밭이어서 고라니가 자꾸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임시로 고라니망을 쳐놓은 거예요. 이제 정식으로 여기 밑에 것까지 고구마 심으면 뺑 돌아서 이제 철조망으로 다시 칠 건데, 지금 이 고구마 심은 것도 가물어서 저는 물 주고 심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지금 보시면 고구마 두둑이 있는데 정 가운데다 심지 않고 약간 비껴서 심었죠. 저희는 이제 강화농장은 사선 심기 한다는 말씀, 그 다음에 반뼘 뭐 그 정도 또는 한 뼘보다 좀 작게 옆으로 이렇게 심는 것, 여러분들 많이 보셨고, 또 이렇게 심었는데 고구마가 뭐 보시면 지금 보시면 바닥바닥 섰죠. 저렇게 지금 심은 지 이제 만 3일차 들어가는 겁니다. 3일차 들어가는 건데, 고구마가 이제 물 주고 심으면 뭐 100% 저렇게 잘 살아요. 종자 소독은 제가 이제 또 다음 편에 한번 말씀 또 드리겠지만, 심어도 죽이지 않는 방법은 물 주고 심는 것이 최고 좋고요. 아니면은 이제 비 오기 전에 이제 두둑을 만들어 놨다가 비 맞힌 다음에 비닐 씌고 습기가 있는 가운데 고구마를 심으면 문제가 없이 물 안 주고도 심을 수 있는데, 그거 맞추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올해 강화 지역은 봄가뭄이 심해서 지금 이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팁은, 고구마 이제 두둑을 만들기 전에, 비닐을 씌우기 전에 어떤 그러면 영양 비료를 토양에다 주고 토양을 노타리를 치고 있는지 뭐 많이 보셨지만, 또 2022년도는 어떻게 주고 있는지 한번 보시면, 뭐 광고 아니니까 그냥 편안하게 보시면 돼요. 제가 말씀드린 것도 성분 위주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강화농장은 지금 이걸 다 뿌릴 건데요. 지금 먼저 뿌린 거는 저 용가린이라는 거, 뭐 용성인비, 용가린 뭐 이런 이름들로 다 나와 있습니다. 모자는 잠깐 치우고, 이런 거 뭐 어떤 거 쓰셔도 돼요. 여기에는 인산이 포커싱이 되어 있습니다. 인산은 열매를 이제 맺힐 때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인산이 이제 4kg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20kg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래서 얘를 규산도 한 3kg 들어가 있고, 유황이 1.8kg 들어가 있고. 근데 이 유황이 1.8kg 가지고는 작아요. 그래서 저는 이 황산칼슘을 쓰는데, 얘가 여기 보면 내추럴 황산칼슘이잖아요. CaSO4잖아요. 이렇게 해서 황 자체를 높여주는 겁니다. 이 황산 자체 칼슘을 높여주면 고구마 자체가 단맛이 많이 나요. 지금 제가 이거 뿌리다 말았는데, 여기 냄새를 맡아보면 단맛이 나요. 단맛이. 그냥 먹어볼 수는 없지만 단 향기가 나요. 얘가 이제 황산칼슘을 뿌릴 때는 이런 맛이 나고요. 그 다음에 고구마 전용 비료를 이제 쓰는데, 고구마 전용 비료도 쓸 때 지금 이제 여기 보면 가리가 집중돼서 있거든요. 질소, 인산, 가리 중에 이 가리가 18이라고 써 있잖아요. 요 3.6kg, 그러니까 20kg일 때 3.6kg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토, 그 다음에 붕소 뭐 이렇게 쭉 들어가 있는데, 이 가리 자체가 고구마의 저장성도 높여주고 고구마를 열매 열 때 많은 영향을 주게 돼요. 이 질소는 자라게 하는 역할을 한다면, 이 가리는 무게도 하고 좀 동그랗게도 만들고,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구마 전용 비료를 쓰시되 이런 땅이 있잖아요. 올해 지금 여러분들하고 나눌 땅 중에 제가 이제 저기 보시면 흙 들이는 거 한번 보시죠. 저기 흙 들이고 있잖아요. 저렇게 흙 들인 땅에는 우리가 말하는 생땅입니다. 생땅에는 질소 성분이 없다고 보셔도 돼요. 그런 땅에는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21-17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가 제일 많아요? 질소가 제일 많죠. 아까 여기 고구마 전용 비료에는 가리가 제일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이제 약간 용가린이라는 걸 주면서 이 인산이라는 걸 더 추가로 줬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다 왜 질소 함량이 높은 이걸 21짜리 들어가 있는 거를 2포나 갖다 놨느냐. 저렇게 흙 들인 자리는 질소 성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둑 이런 것을 주어서 질소 함량을 좀 높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고구마 땅 생땅에다가 고구마를 심으면 첫 해는 고구마가 잘고 많이 여는데 너무 작게 달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원인 자체를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이 질소에서 찾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질소량만 추가로 시비를 해주시면 제일 좋은데 그러기 어려우니까 이런 비료를 이제 먼저 뿌려주는 거예요. 뿌리고 나서 충분히 노타리를 치면 성장기 때 이파리가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넓게 작용하고 얘가 탄소 동화 작용에 의해서 스타치 전분을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파리 자체가 너무 조금이면 탄소 동화 작용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질소 비료도 조금은 필요하다. 근데 저렇게 생땅,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흙 들인 세로 땅에는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귀농귀촌을 하셨거나 새롭게 농막을 하나 지으시고 그 옆에다 흙 들인 자리에다가 고구마 심었는데 왜 우리는 고구마가 안 돼요? 라는 얘기를 하세요. 그 원인은 질소가 없어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욕심 때문에 질소 비료를 너무 많이 줘가지고 고구마가 크기만 하고 맛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개를 다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서 팁입니다. 생땅, 흙에다가 거름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질소 성분이 들어가 있는 비료를 일정 부분 써 주십사.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가리하고 황하고 인산의 밸런스를 좀 맞춰주시는 것이 필요한데 그러면 이거 그냥 다 쓰면 되잖아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황이 없어요. 여기는 황도 없고요, 붕소도 없고요, 그 다음에 뭐 우리가 말하는 미량 원소들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둑, 이 석고가 들어있는 황산칼슘 결을 이거는 저는 100평에 하나 정도 뿌려줍니다. 100평에 하나. 또 이 고구마 전용 비료도 100평에 하나 정도 뿌려줘요. 그러면 뭐 금액 자체가 그렇게 비싸지는 않거든요. 얘가 몇 퍼센트가 됐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거 같은 거를 보시면 뭐 상추건 뭐 배추건 오이건 뭐 시금치건 고추든 다 써요. 어떻게 보면 저는 토양 개량제 목적으로 이런 것들을 쓰고요. 그 다음에 고구마를 심을 때는 고구마 전용, 그 다음에 감자를 쓸 때는 이제 복합비료 위주로 쓰고, 그 다음에 추비할 때 이제 NK비료 위주로 쓰게 되는데, 여러분들도 올해 고구마 텃밭을 만들 때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해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땅을 할 경우, 이제 흙을 새롭게 들여서 고구마를 좀 심어봐야겠다 싶을 때는 질소 지료가 들어가 있는 비료로 먼저 토양을 기초 성분을 만들고 그 위에다가 고구마 전용을 쓰시는 것 자체가 필요한데, 그냥 고구마 전용만 쓰게 되면 질소가 없기 때문에 이파리 자체가 부성하지 못하다. 그러면 고구마 열매도 거의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 용가린이라는 것도 용성인비나 이런 것들이 다 아까 인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용성인비의 인비, 인자, 이게 인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산 자체도 필요해서 굵고 동그랗고 하게 만드는 것, 무게도 좀 나가게 하고 이런 것 자체가 필요하니까 걔도 꼭 시비를 해 주십사. 그 다음 맨 마지막에 이제 할 중에 토양 소독제입니다. 토양 소독제, 저는 유기농을 하기 때문에 뭐 농약 안 칩니다. 그러면 하실 필요 없겠지만 이 군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군뱅이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고구마가 이제 초기에 막 이제 형성이 될 때 군뱅이들이 이제 땅속에 많이 있으면 얘가 갉아먹게 되죠. 그래서 그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토양 소독제, 이제 군뱅이에 포커싱이 되어 있는, 또 고구마의 밭에 우리가 말하는 허가되어 있는 농약제를 쓰시면 돼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허가되어 있는 농약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몸으로는 두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확할 때가 뿌리는 게 아니라 토양 제일 처음에 만들 때 뿌리기 때문에 우리 몸으로까지 전달되지는, 먹이 사슬에 의해서 전달되지는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안전한 농약을 뿌려주시면 좋은 상품의 고구마를 수확할 수 있습니다.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에다가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뭐 요만큼을 알든 이만큼을 알든 아는 것 범주 내에서 여러분들하고 공유하겠습니다. 저도 제 친구한테 모르는 건 또 물어보면서 또 배워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매년 날씨 다르죠. 그 다음에 비 오는 양 다르죠. 그 다음에 또 바람양 다르죠. 이러니까 뭐 원칙이라는 것이 없어요. 하지만 제가 오늘 드리는 공유된 내용 여러분들 잘 한번 참고하셔서 좋은 귀농귀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하는 강화농장이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